오늘부터 나는 좁쌀하나리다. 좁쌀하날 좋아 날 참 좋구나. 오늘부터 나는 좁쌀하나리다. 좁쌀하날 참 좋구나. 봄입니다, 그죠? 우리가 춥더니만 봄이 왔는데 봄에 우리가 가장 봄꽃과 잘 어울리시는 우리 창녕의 우창수 김원희 선생님을 찾아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새로운 멤버가 보이시죠? 우리 사람 도서관에 우리 첫 번째로 장민 선생님 같이 또 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임창민이라고 하고 여기 정윤신 선생님이랑은 예전에 부산 양서역동조합에서 뵀었고 뭐 저도 여러 일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농사랑 발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배우고 있고 이 사람 도서관 권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또 하는갑다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서 좋으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우리가 창녕에 오늘 우포늪 쪽입니다. 제 앞에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희들만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우창수 선생님, 우포늪 우창수 왠지 좀 이름이 비슷하고 어울린다, 그죠? 네. 우창수 선생님은 앞에 수식어가 붙죠. 가수라는 직업도 붙고, 음악 운동가라는 직업도 붙고, 하고 민중 가수.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포늪으로 이렇게 쑥 오셔가지고 지금 한 몇 년 되셨습니까? 올해 들어온 지 7년 차. 7년 차. 네. 선생님이 지금 일을 공사 중이시래요. 그래서 일을 크게 못 벌리시는데 우리가 양해하고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창수 선생님, 민중가수 우창수 선생님 어떻게 좀 소개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건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별로 없고요. 네. 이렇게 음악은 좀 직업으로 한 30년 한 것 같은데 노래가 있어야 할 자리 좀 힘들고 소외받고 그런 곳에서 자주 노래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노래 만들고 노래 부르는 사람 정도는 될 것 같고 이렇게 그전부터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이제 제 삶을 검토해서 이렇게 부산 근처에 다니기도 하고 김국을 것 제가 좀 길러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급은 안 되더라도 자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 것 보다가 여기 우프로 들어오게 됐어요. 비춘하게 됐어요. 기촌이시네, 그죠? 예. 네. 우리 같이 한 집 살고 계시는 우리 김원희 선생님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우창수 씨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개통이 어린이 예술단의 길눈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창수 씨와 함께 노래도 이제 같이 부르면서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두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닌데 혹시 두 분이 이렇게 결혼하신 지가 몇 년 정도? 11년, 2019년 아니 2009년에 했으니까요. 한 12년? 12년. 그거 계산하면서 살기를 하네. 제가 창수쌤에 대해서 애정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러는가 김은희 선생님이 옆에 계시고 나서 제 마음이 탁 이렇게 몰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까 저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 잠깐 했는데 김진숙 지금 한진중업 해고자 지금 복직투쟁하고 계시는데
김진숙 그 선생님의 소금 꽃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창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창수가 오늘도 노래를 부른다. 그 아주 약간 좀 긴데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판도 요동을 쳤죠.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찾아가고 떠나고 그 자리에서 죽으나 사나 한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우리 우창수 선생님. 제가 두 분의 인연을 왜 물었냐니까 역시 김은희 선생님 만나는 과정도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한때 원래는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가 학습지를 잠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솔에서 잠깐 이제 기본 이제 유치원생의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이제 학습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회사 사장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 부르지 않아도 오는 우창수가 역시 이제 부르지 않아도 오셨네요. 저 이제 학습지 선생님들이 이제 문화제를 크게 할 때였어요. 초량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그 앞에서 농성하면서 문화제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우창수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가 2009년이었네요. 그때가 2009년이 아니라 한 3년 2003년.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한 3년을 사귀고 2009년에 결혼을 한 거거든요. 결혼했으니까 그건 훨씬 그 네, 전이네, 그 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보면서 인연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가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남성이라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렇게 고마운 사람 정도로 이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슴으로 들어온 우창수를 제가 발견한 거죠. 선생님이 가슴을 훅 들어왔네. 네. 선생님이 훅 들어오진 않으셨고. 그 전에 뭐 여기까지 딱좀 뭉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애틋하면서도 뜻깊다, 그죠? 선생님은 근데 그 농성 사실을 어떻게 알고 가신 겁니까? 그게 서울에 이제 공연 갔다가 왁스 공연을 했던 공연 갔다가 부산역에 내렸는데 농성한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게 부산역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를 바로 못 가겠고 그래서 이제 뭐 저녁에 문화제를 한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그 전에 이제 두루두루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습지 그분들은 이제 처음 뵙고 그래서 문화제 하신다길래 그 힘 좀 드린다고 가서 이제 노래해드리고 참 든든하고 고마울 것 같네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매번 가신 거네요. 뭐 기회 닿을 때 그런 거고 이게 양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대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전에 이제 세상이 이제 변했다고. 그렇죠.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문에요. 예, 뭐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힘든 분들이 있는 거고. 그 상황 속에 저도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또 지역에서 그 다음에 상업적인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니까 이제 생활 힘든 거는 있으나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연대에
위로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또 해결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예술 노동자로서의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음악을 하고 하는 거는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사이에 가야 할 곳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 거였고 서로 갔다 내려오면 좀 피곤해서 외면하고 쓱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하늘에서 준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네. 이분을 만나서 그 터닝 포인트였고 네. 고백하던데 그 박철 목사님 맨날 걱정하는데 말 잘 듣고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지만 선생님은 제 선생님 직접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학생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민중가수를 오롯이 살아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앞에 민중가수가 더 맞는 말이죠. 아니 뭐 남이 붙여줬던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저는 약간 또 이제 조금 그 다른 게 노래 운동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밴드를 결성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기타 이런 것들은 또 찬양하던데 뭐 다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노래만 고집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그 80년도 초나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문화 부분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노래 운동은 사실은 기존의 사랑 노래나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걸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노동자의 노래나 농민의 노래가 왜 없을까? 왜 단절됐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결로 이제 수많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애쓰셨고, 그래서 지금의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현 선생님이라는 행진곡이, 그 뭐랄까요, 그 고통받고, 지금 애국가와 다르게, 애국가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안익태 분이 불가리 민요에서 차용했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리랑 만한 게 없지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한국 사회의 이 구조 안에서 다양한 음악인들이 존재하고 저항 음악인들은 필요한데, 그 다양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중심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서 서울을 보면 좋겠는데, 행정구역도 아니고, 서울은 중심이 되고 중앙이고, 변방에 설 곳이 없는 거죠. 지금 요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의 불평등이나 차별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제한적 상, 그 다음에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기든 저기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각자의 삶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음악회를 못 열고 음악 다큐처럼 찍었는데 16분의 분들만 청년농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16분 인터뷰하고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음악 에세이처럼 말씀을 듣는 농사의 도를 찍었는데 사실은 도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농부들 그대로 이야기를 들어보자. 농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업농이 이렇게 매출이 얼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왜 지을까? 농사는 어떤 의미일까? 인류에게 농사를 뭘까?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제가 한 일 중에 작년에 그거 찍은 것들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선생님 아까 이제 긴 얘기 중에서 노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제목이 나오시던데 선생님이 또 자작곡도 엄청나게 많으시죠.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민중 가수 이러면은 저는 아직도 집회 가면은 항상 나오는 뭐 몇 가지 노래가 있어요. 철의 노동자 변하지도 않고 저 철이 지금 녹슬어가지고 언제적인데 아직까지도 철의 노동자 굉장히 이렇게 힘있는 군대풍의 그 어떤 노래 한 몇 곡이 항상 리바이벌 되고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저런 우창수쌤 같은 노래는 왜 안 나올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한 번씩 또 건네봐요. 그러면 뭐 싹 무시되고 했던 이렇던데 선생님께서 노래 운동을 하시면서 아까 이제 뭐 농사 이야기도 나오셨고 또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제 이랬는데 어떤 좀 영향을 좀 받았다면은 뭐 물론 아까 백기환 선생님 영향도 크시겠지만 어떤 분의 영향을 좀 제일 많이 중심에 놓고 이렇게 작곡을 하신다든지 생활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제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음악 그리 자주 많이 듣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저는 음악적인 얘기만 물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냥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음악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됐고 못 됐고 문제도 안 되고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그러니까 군가풍의 노래가 한국 그 80년도 후반에 남성 중심의 사업장에서 군대 문화가 현장에 있고 하를 때 집합적 의지를 표현하는 유효했다. 아, 이해된다. 네, 유효했고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는 먼저 흔히 말하는 뽕짝 트로트도 그분의 감정, 우리가 그때 노래 가사 바꾸고 그들을 표현하는 음악적 감수성이 있었다. 근데 노래는 많이 이제 뺏겼던 거죠. 사실 민요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저항도 있고요. 노동의 고달픔을 극복하는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배 계급을 비꾸는 노래도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노래가 가지는 뭘 하지 않아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근대사에서, 그러니까 뭐 독재 정권이나 문화적 이제 수장 이런 것들이 다 거세되었던가 통제되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래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유효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럴 때는 그냥 저도 조동진이가 좋았고 고등학교 때는 들국화에 열광했고 다른 것에 대해 그게 세련된 거였고 그런 그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다음 의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뭐 김민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아침을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현실이 한국 근대사의 문제를 하면 그런 노래들 찾아보면 그렇게 애쓰셨던 그 있고, 그걸 이제 직접 받았던 게 이제 뭐 금지곡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 알게 모르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연이 있는 노래들이니까 그런 뮤지션들은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노래에서 뭐 백성호 선생님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 글쓰기란 이호덕 선생님이나 권정태 선생님이나 뭐 임길택 선생님이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할 불러볼 수 있고 또 외국에는 뭐 빅토르 하라나 메르세데스 소사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근데 한국에 맞는 좀 특수한 그 풍이지 않나. 근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죠. 우리나라의 집회 문화라는 것이 다양함에 하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필요로 하는 걸 방식도 좀 바꾸고 다양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 쭉 살면서 보니까 우창수의 노래가 어쨌든 이제 민중 가수라고 불려지고 집회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근데 우창수의 노래는 조금 서정적인 노래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참 집회 현장을 갔을 때에 거기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창수는 그렇게 지었었고,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서정적으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삶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나름의 약간의 충격이라는 충격을 받으면서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충분히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 곡을 쓰기 곡을 붙여주기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충분한 삶을 반추해보면서 그리고 반성을 해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방식을 또 쫓다 보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길러 먹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오면서 삶의 방향, 누구를 보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 영향도 분명히 조금씩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테지만, 본인이 삶의 발자취가 어디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노래도 바뀌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텃밭이나 그 농사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기후위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부분은 농사를 뺄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가 미리 말하면 애들로 가지 말고 네.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검토하고 영향을 준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많은 담론들이 형성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막 모여서 얘기를 막 구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오라는 데도 많고 공부하는 데도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 부부한테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은 단용품 무의당 장혜순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20주기 때 선생님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글에다 노래 붙이는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그 CD 저한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니 이 근대 사상 중에 쫓다 보니까 통합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사 얘기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농사 지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이 얘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훌륭한 얘기들 다 많이 하셨고 책도 많고, 하지만 이제 너무 책만 보지 마시고 이제 텃밭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삶을 바꾸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뭐 이전에 했던 것도 저도 뭐 좌우 충돌이었고, 어떤 때 표대가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는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노래 질 게 너무 많아잖아. 남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들어보면 그 노래 할 게 많은데,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보고 나이 들었다고 뭐 노래 뭐 하는데, 나는 제가 볼 때 너무 노래 질 때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노래 만들고 사람들 부르고 공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